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십니까, 지혜지기입니다. 혹시 인류가 지금까지 캐낸 모든 금을 다 모아도 올림픽 규격 수양장 서너 개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말 그렇죠. 이렇게 희귀하다 보니 금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와 권력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고대의 금속, 금이 가진 여러 가지 얼굴에 대해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고 불릴 만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반짝이는 오래된 금속에 그토록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금은 대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서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역시 그 시작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금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건지 그 물리적인 실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손에 쥐는 작은 금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 그대로 거대한 산 하나를 통째로 옮겨야 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자본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땅속 깊은 곳에서 금을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의 가치는 단순히 희귀하다는 점을 넘어서 바로 이 엄청난 채굴 비용과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을 캐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땅 표면 가까이에 넓게 퍼져 있는 광맥을 아예 겉에서부터 파들어가는 표층 채광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치 보물찾기처럼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고품질의 광맥을 콕 집어서 쫓아 들어가는 지하 채광 방식이에요. 당연히 지하 채광이 훨씬 더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그만큼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29달러.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21년 기준으로 금 1온스, 그러니까 약 28g을 땅에서 캐내는 데 드는 평균 비용입니다. 이걸 총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금값이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해도 이 생산 원가가 든든한 바닥, 즉 가격의 하한선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금이 결코 평범한 돌멩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땅 속에서 캐낸 반짝이는 금속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현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다체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금의 물리적인 세계를 잠시 떠나서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금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금이 돈의 역할을 해온 역사는 그야말로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1870년대에는 각국 화폐의 가치를 금에 딱 고정시켰던 금본위제가 있었고요. 1944년에는 오직 미국 달러만이 금과 교환될 수 있는 브레턴 우즈 체제가 탄생했죠. 하지만 1971년 미국이 갑자기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바로 닉슨 쇼크인데요. 이때부터 우리는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금이 공식적인 통화의 지위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금을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으로 금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전문가 데이비드 모건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금이 오늘날에도 화폐 자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방법은 전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적인 정의로는 통화가 아닐지 몰라도 돈으로서의 본질적인 힘과 가치는 전혀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는 주식시장과 금 같은 원자재 시장 사이의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듯이 어떤 시기에는 주식이 더 각광받고 또 다른 시기에는 원자재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주기가 반복됩니다. 지금 그래프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가 주식에 비해 굉장히 낮게 평가받는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쩌면 이게 미래의 투자 기회를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의 가치는 단순히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금융시장의 논리로만 결정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금이 가진 또 다른,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미지에서 나옵니다. 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금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데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입니다. 연구자들은 정량적 내용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미디어가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입하는지 마치 암호를 풀듯이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금의 이미지가 어떻게 조작되고 만들어지는지 엿볼 수 있죠. 분석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광고나 뉴스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요. 예를 들면 카메라의 각도는 어떤지, 혹은 사진 속 인물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통계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 미디어가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묘사하는지에 대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석법으로 금의 이미지를 들여다보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미디어가 금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특정한 생각을 심어주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광고 속 모델이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카메라가 금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듯이 찍으면 금은 훨씬 더 강력하고 권위 있는 존재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미디어는 금을 어떨 때는 안전한 투자처로 또 어떨 때는 화려한 사치품으로 혹은 국가의 위험을 상징하는 보물로 자유자재로 그려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미지 하나하나에 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조종하려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금의 물리적 실체부터 금융 시스템에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 마음속 이미지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의 미래를 향해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금은 과연 인류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저 박물관에 전시될 과거의 유물이 될까요? 아니면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최후의 피난처가 될까요? 현재 세계 경제는 아시다시피 미국 달러가 사실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달러의 패권을 지키려는 힘과 금의 가치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힘, 이 두 거대한 힘의 충돌이 앞으로 세계 통화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가상세계가 펼쳐지는 미래에 이렇게 묵직하게 손에 잡히는 금속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저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과거의 유물이 될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될까요? 그 답은 아직 미래의 페이지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이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과 금융, 그리고 문화에 이르는 거대한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치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